소식입니다. 네, 금호고속 인수를 놓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호반건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채권단의 입장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산업팀 유은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금호산업 인수전 2파전 양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인데 이번 인수전 핵심 포인트와 변수는 뭔가요? 네, 이번 금호고속 또 금호산업 인수전 관련해서는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호반건설 이렇게 2파전으로 압축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승자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변수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채권단의 의중, 그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 여력, 세 번째는 호반건설의 실제 슈팅 여부, 실제 얼마나 높은 금액을 써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금호와 호반의 물밑 접촉입니다. 여기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4가지 변수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금호그룹 전체의 어떤 주인이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4가지 변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합니다. 채권단과 금호의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하나씩 이제 조목조목 설명드리면요. 네. 먼저 채권단 입장입니다. 채권단 이제 매물로 나온 금호고속과 금호산업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이제 파는 것이 아무래도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호가 자금 여력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금호는 과거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해서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2기업을 한 번에 매각하면서 최소한 한 기업은 금호가 포기하는 것을 내심 채권단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는 위치에 있는 채권단이 과연 어떤 입장을 견지하냐에 따라서 일종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의 심판자 역할이 이제 채권단이고요. 플레이어는 금호와 호반이 되겠는데, 따라서 이제 채권단의 판단에 따라서 금호와 호반의 유불리가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채권단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만 팔겠다, 경제적으로만 해석하면 호반 쪽에 유리할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그동안의 금호와의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호 쪽으로 유리하게 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금호의 입장을 보면요. 박상구 회장이 얼마나 사재를 털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있는 계열사와 주변 기업 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금을 추가로 끌어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박 회장 그래서 돈보다는 재계의 인맥을 동원해서 인수금액 낮추기에 주력하는 상황입니다. 낼 돈이 없으면은 살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니까 금호산업 이제 인수 대금을 낮추는데 이제 주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수에 뛰어든 플레이어들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 인수 입찰액을 최대한 낮게 쓰도록 하는 방법이 박상구 회장의 최대 전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을 보면요, 사모펀드들이 참여를 했는데 현재 인수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호반건설의 인수 자문 역할을 처음은 안진회계법인이 맡았었는데 중간에 자문을 포기하면서 최근에 호반이 자문을 한영 회계법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박삼구 회장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거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인수에 뛰어든 기업 중에서 호반건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지난 주말에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 현재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해서 호반건설은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열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회장이 취임하시면 취임가 되시면은 그걸 계기로 뭐 이제 인수를 안 하는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전혀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실사 중에 있으니까 그 실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네, 인터뷰 내용 보셨는데요. 김상열 회장은 이제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에도 간접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금호산업 주식 매각 차익으로 약 300억 원을 얻었는데 금호 인수자금에 이 300억을 보탤 거다, 이렇게 시장이 관측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봤는데 이 차익금을 모두 대학과 문화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김상열 회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금으로 얻은 그 300억 원은 인수자금에 쓰지 않겠다,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 회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200억 정도는 우리 문화재단에 기부해서 한 10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300억 벌자고 금호 주식 매집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 오해는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업 인수전에서 현찰로 생긴 300억 원은 상당히 중요한 자금인데 이것 없어도 인수자금 마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표현한 셈이 됐습니다. 네, 호반 측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표명하는 그런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 금호 인수전에 끝까지 참여해서 금호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자, 이제 호반이 현재까지 보여준 입장은 네. 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금호 산업을 호반이 인수하는 방법은 사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상구 회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을 큰 액수의 입찰가를 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슈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오버슈팅이니까 충분한 금액을 아주 높이 써내서 금호가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금액, 그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김상열 회장이 충분히 오버슈팅을 할 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일 광주 상위 회장이 된 김상열 회장은 일단 금호와의 화합이나 교감과 같은 그런 관련 예측들을 완전히 일축을 했습니다. 김 회장은 광주 상위 회장이 된 것과는 상관없이 금호에 대한 인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건데요. 하지만 그 실사를 통해서 다른 입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사 중에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금호산업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금액을 아주 적게 써내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금호는 바로 이 부분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금호 입장은 호반이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을 써내는 것이 금호 그룹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금호 입장에서는 박 회장과 김 회장 간의 물밑 접촉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두 회장 간의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상열 회장이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에 공식 석상에서 뵌 적은 있지만 사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제 교감이나 뭐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심기가 불편하겠지만 박상구 회장이 김 회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두 회장이 이제 사적 접촉을 과연 하느냐, 그리고 그 만남에서 어떤 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이번 금호산업 인수전의 어떤 중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채권단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 경제적으로 해석하느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팀 유일긴 기자와 함께 금호산업 인수전에 대한 다양한 얘기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